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뉴욕 증시가 드디어 한 일주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휴장이죠. 휴장을 앞두고 또 메인으로 볼 수 있는 대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물론 시장의 중로는 나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자, 미국 3분기 GDP 2분기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갔고요. 10월 PCE 물가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2.7%에 비해서 0.1bp 정도 오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라는 2.8%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소비가 받쳐준다라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한 골디락스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해석이 월가에 좀 더 팽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미장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이런 매크로 단을 소화하는 것보다 체력이 훨씬 더 튼튼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지수 단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보면 참 한숨이 나오지만 그 밖에 강자들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쪽은 좀 예외긴 하죠. 어제 저희가 플러스 알파에서 살펴봤지만 결국 현재 행정부와 차기 정부 간의 어떤 충돌이 예상되면서 반도체 그 우려감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약세는 예상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칠다라는 측면의 마음에 약간 좀 걸리긴 하고요. 그 밖에 금융통신 네이버 카카오는 참 조용하게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어제 저희가 넥스 통신주 찾아보자 라면서 의견 드렸을 때 금융주에 대한 해답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와, 바로 반응이 왔네요. 자, 삼성화재는 어제 생보사긴 하지만 신고가 경신했고요. 증권주도 삼성증권 필두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밸류업 편입 기대감을 갖고 있는 KB금융은 이제 신고가 머지 않았죠. 자, 배당에 대한 메리트만 갖고 간다면 통상 금융주의 경우에는 12월에 차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기대감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힌트 얻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트 통신을 찾기에는 조금 일렀던 모양입니다. 통신주. 어제 저희 브리핑 시간에 살펴봤을 때는 두 개 기업만 신고가였는데 SK텔레콤 역시나 신고가를 기록을 해버렸네요. 자, 그런데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로 스타링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통신 자회사죠.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위성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고 지금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가 바로 내년에 우리나라 통신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상당히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 통신 3사랑 전략적으로 또 협력을 하는 걸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안 터지는 지역이 없는 정도로 통신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스타링크, 스페이스X, 트럼프, 머스크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오히려 반감보다는 더 좋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스타링크 역시나 악재가 아니라 호재성으로 통신주를 더 끌고 가는 트리거 요인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두 분께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강자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는 사실 저희가 월요일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봐도 11월 한 8일인가요? 그 초반에 단 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세로 일관되게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그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까지 같이 편승을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이버 덕분에 소프트웨어까지 잘 간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건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여쭤봤을 때는 사실 상방을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런 뷰에 수정이 있는 건지 오늘 두 분의 생각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지수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조용조용하게 오르는 강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강자들 점검하면서 넥스트 강자, 저희만의 강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플러스 알파도 넘어가 볼까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CJ E&M과 SK 스퀘어가 이 사업의 결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실행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났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의 군 출신 인사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새벽부터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켈로그 지명자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과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남북 경협주가 또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엮어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좀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끝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그들의 군사를 파병했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확인할 포인트 많죠. 전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목요일 아침 가운데서 빅 이벤트가 없는 거의 유일한 아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오늘 또 중요한 저희가 강자 찾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긴장은 좀 바짝 해주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먼저 어제 급락 얘기하면서 우리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굴려야 할지 좀 고민해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는 정말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짧게 궁금해요. 칩스법 폐지 가능성 때문에 지금 급락했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제 거래 끝나고 밸류업 관련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좀 가격적인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 아직 이 좀 정도로. 바닥을 잡고. 네,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도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데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될 수 있고 앞으로도 순탄한 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소폭이지만 하향 조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 디램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이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또 계속 중국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도 역시 중국발로 해서 좀 우려가 낳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새로운 정권이 나서기 전에 뭐 집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또 공급망에 대한 재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뒤따라 나오면서 지금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이야기들만 나오다 보니 뭐 관세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터널을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주기 위해서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 관련돼서 정말 이제 최종에 대한 결정,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들의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그러면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입을 많이 타고 좀 회자가 많이 되는 종목은 급등도 잘하지만 급락도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좀 강하게 그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기업을 저희가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섹터 먼저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업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는 통신주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가 사실 통신주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너무 고점이니까 부담스럽다. 그래서 증권이라든지 이쪽으로 금융으로 보자라는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신고가 또 기록했어요. 통신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출하는 사람들은 탈출하고 네. 지금 국내 증시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회피를 하자. 네, 좀 변동성은 적지만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좀 그래도 안 빠지고 잘 올라가는 경기방어주 쪽으로 택해보자라는 취지로 연말까지 좀 경기방어주를 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았나. 그러한 매수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네. 지금 워낙 국내 증시에 뭐가 안 좋다 얘기들만 많다 보니 그죠. 또 이제 연말을 앞두고서 예.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뭐 경기에 상관없이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 국민당 뭐 기본적으로 한 대 이상은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마이너스는 안 나겠지 이러한 그런 투자 심리가 네. 이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마이너스가 안 가려고 안정적인 걸 가는 건데 고점이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게 저는 약간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네,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안 사자니 또 살만한 게 딱히 없고 이러니까 예. 중립인데 굳이 약간 좀 매수에 가까운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에 가까운 네. 중립. 굉장히 애매한데. 네, 근데 네. 이게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 예. 뭐 통신주들 아시겠지만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름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퍼센테이지로만 따지고 뭐 보면은. 5% 내외로 네네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정부가 2기가 출범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너무 애매하게 답변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종목으로 이재은 대표님께 힌트를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KT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가파른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통신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들을 통상 띠고 있고, 또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뭐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쪽에 좀 기대를 하고 그런 이미지가 더 오히려 좋게 보이는 쪽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통신주들을 또 성장주라고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AI 인프라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 기업들도 AI 인프라 쪽으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과 자금을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냥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의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굉장히 잘 가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끌어주기에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나리오적으로 참 그런 게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월 20일에 이제 밸류업도 관련돼서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통신주들 또한 편입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0% 들어가고 싶었다. 통신주 그래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한 번에 다 들어가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가자. 그러면 성장주 쪽이면요. 지금 앞서 제가 브리핑 시간에 언급드렸던 스타링크의 상륙도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장주 쪽으로 아니면 위협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도입이 되더라도 비용도 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주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다이렉트 투셀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위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시장이 개화하고 커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AI 인프라 쪽에 대한 이런 성장에 대해서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또 잠시 뒤에 네이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얘기해 주시니까 어제 저희 한 분께서 KMW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쪽으로 5G 쪽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게 어떤 생각이세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죠. 가격적인 근데 매력만 워낙 있을까? 5G에 당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죠. 하도 당해서 거의 거짓말쟁이 정도로 지금 인식이 박혀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통신주들이 올라가는 거랑 5G랑 이게 약간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봐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경기 방어 성향을 띠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5G 섹터는 그게 결국엔 그래서 돈을 벌었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용한 강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5G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주 점검 마무리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금융주 넘어가겠습니다. 제2의 통신주로 어제 저희가 고민해봤던 게 금융인데 반응이 오긴 했어요. 근데 이 반응이 언제까지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은 금융은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도 저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보나 증권이랑 은행 중에서는요? 저는 은행. 일단 KB금융이 지난번 밸류업 때 한번 미끄러졌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더 보란 듯이 더 강화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에 관련돼서 기대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편출 편입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편입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이 미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기업이 KB금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돼서 시장이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가장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는 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우리가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 만큼의 그런 파급력적인 부분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이야기고 지금 그 산업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고배를 가장 뜨겁게 마셨던 KB금융이 살짝 지금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조정을 또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방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주주 환원을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은행주 안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우위를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지금 주가도 보시면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주 환원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제시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편입이 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대왕고래도 시추지 결정됐다고 했을 때 테마에서 시추 쪽으로 좀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셀론으로 누구나 아는 사실은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본부장님은 금융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어떠한 노이즈 약간 비슷한 소식만 나온다면은 급락이 나와버리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주들이 다 좋고 뭐 그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주를 여쭤봤는데 탑픽으로 현대차를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거 지금 뭐 금융 관련해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현대차를 가져왔는데, 예, 현대차는 지난번 편입이 됐지 않나요? 네, 그거랑 상관없이 네. 지금 어제 네네. 자사주 관련된 1조, 네.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10조인데 왜 여기는 1조밖에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지금 3개월 안에 1조 매입한다 그거거든요. 그죠. 이거 기간으로 보면은 엄청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일 수가 있지만 저는 좀 현대차가 뭔가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SK하이닉스랑 현대차랑 뭔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밸류업에 관련된 내용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세 가지 기업 공통적인 사항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이라던가 지금 네. 국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네. 물론 항상 가는 종목들이 잘 갔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어느 쪽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네. 이미 매를 먼저 맞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쪽을 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현대차를 말씀드리겠고, 뭐 금융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현대차냐 이러면은 결국에는 현대차가 과거에 주가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밸류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의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추가 관세 여파는 그럼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멕시코에서 지금 트럼프랑 조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맞서는 게 아니고요. 맞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맞선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조율을 한다는 소식이 약간 뉴스가 그래요.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전 드라마가 나오면은 그쵸. 다시 반등할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또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 어떻게 관세에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많이 급락했던 분을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힌트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주 마무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 좀 오랜만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진짜 만만치 않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도 시장에서 말이 없다가 이제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주목을 해버려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둘 중 꼭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거 저는 선택하시겠어요? 카카오로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카카오요? 네. 왜요? 일단 지금 시장이 이제 네. 결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동안 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으로의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였는데 거기서 이제 양쪽 회사 모두 집중을 하겠다 그러고 얘기했던 건 AI였습니다. 그쵸. 근데 그와 관련돼서 사실 카카오는 이렇다 할 만한 너무 뭐 소송에도 휘말리고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잡음들이 많이 들렸고 AI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진전을 하는 모습들을
딱히 보여준 거는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기업 설명회에서 좀 이야기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 뭐 검색이라던가 플레이스, 컨텐츠, 쇼핑 이런 데다가 우리 AI 접목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을 벌어 드릴 거고 이 서비스 간의 연계까지 시켜서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AI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서 나가겠다를 제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AI를 접목해서 수익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욱더 현실성이 있다 보니 그동안 네이버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뭐 광고 쪽이라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주가에 상단이 막혔던 이유는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비슷한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실적이 놀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돼서 향후 1, 2년 후에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네이버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여전히 가격은 참 바닥권이에요. 많이 단기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단기 차익 실현은 계속 소화하면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시세에 대해서 상방은 훨씬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이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는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가는 느낌이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뭐 뚜렷하게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명확한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 네이버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관심 주는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호 대표님도 네이버를 주셨는데 뭐 비슷한 모멘텀일 것 같아서 뭐 굳이 차별화된 것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저는 뭐 한결같이 여기 나올 때마다 맨날 네이버 얘기했거든요. 얼마였죠, 그게? 그럼 좀 됐는데 그죠. 나올 때마다 네이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는 뭐 좀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핵심은.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을 활용을 해서 쿠팡이 하고 있는 그 배송과 관련된 그런 이커머스와 네이버 AI 쇼핑을 연결해서 물류 비즈니스로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는 뭐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신규 매수도 충분히 지금 자리 괜찮다고 보세요? 네, 차트를 이렇게 월봉으로 줄여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네, 봤을 좀 때. 크게 보면은 과거에 그 코로나 때 한창 잘 나갔을 때가 46만 원대인가? 네.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주가가 아직도 한참 많이 빠졌다.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네이버가 네이버스럽게 잘할 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적인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차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평가는 두 분 합치됩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끝으로 대망의 조용한 강자를 저희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는 영역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알려진 강자들이었죠. 이제 두 분께 숨은 강자는 뭐가 될 것인지 질문 드렸거든요. 자, 먼저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강자 뭘 갖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로봇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봇은 안 조용하잖아요, 대표님. 근데 그중에서 좀 그래도 덜 주목받은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요. 어떤 기업이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기업과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로보틱스라던가 이런 쪽을 많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이제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요. 물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집어드릴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물류, 운송을 비롯해서 산업 전반적인 쪽에서 이제 범용 로봇 실내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제 소프트웨어 또한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미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KT, CJ 대한통운,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물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130여 곳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쪽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기업 쪽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경호를 한다라고 했던 스팟 로봇 그 기억나시죠? 같이 스팟 쪽과 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팟 관련주로도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관제 시스템 구축하는 방식을 이 회사가 같이 양사가 협력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벤처 캐피탈 기업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에 진즉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 중에 큰 시세 차익을 일부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29일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네, 보호회수가 풀리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엑시트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존재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 요즘에 로봇주들이 또 시세를 좀 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기대를 하고 나서의 엑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불안하시면 어느 정도의 확인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의 성향이 로봇주들이 강할 때 시세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요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좀 짧게 단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에서 풀리는 날짜가 언제라고요? 29일입니다. 12월? 네. 11월. 아, 11월 29일이요? 내일이네요. 지켜봐도 뭐 급하게 안 해도 되겠네요. 한번 지켜보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종훈 부장님의 조용한 강자 어디입니까? 저는 더존비즈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요. 이게 뭐 더존비즈원은 사실 ERP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ERP를 활용한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AI 솔루션, 기업용 통합 솔루션을 지금 원 AI라는 제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성장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한은행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제4 인터넷 뱅킹. 요게 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부터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용 통합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금 본격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오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 갔듯이 특히나 이 AI 소프트웨어도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4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을 갖고 오시고 각각의 실체는 있는데 약간 네이버가 주춤하면 같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이건 너무 기우일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괜찮았어요? 굉장히 시세가 지금 강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조 자체가 그렇게 좀 오히려 네이버는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성격도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존 비주온과 클로봇으로 저희 조용한 강자 저희도 조용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